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1월도 벌써 마지막 영업일이네요. 공모주 수급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감지한 가운데 내일은 이닉스와 IBKS 제24호 스펙이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일 체크포인트들 짚어보고요. 내일을 또 같이 맞이하도록 하죠. 자, 이닉스는 2차 전지의 화재를 예방하고 열폭주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공모가는 14,000원, 삼성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체크를 해보면 우리사주 미달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400만 원 정도 다 소화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우리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줬습니다. 50% 이상을 기대했었는데 최종 53.86%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보시면 15일 확약의 비중이 13.23%로 꽤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171만 8,910주, 상장 주식 총수의 18.95%까지 감소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41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0억 원대이기 때문에 가볍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가 전혀 없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만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이 53.86%로 매우 높고요. 유통 가능 물량도 10%대로 적습니다. 18.95%. 그리고 기존 주주도 없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41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70억 원의 규모로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안 좋고 또 공모가가 상단을 30% 초과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조건들, 최종적인 확약이 50% 이상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최종 유통 가능 물량도 200억 원대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약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면 우선 최종 확약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쵸? 현대임스랑 LS머티리얼즈보다도 높았어요.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도 10%대면서 기존 주주의 비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의 종목들 중에서 비슷한 조건을 찾아봤을 때 현대임스와 우진엔텍 그리고 KNS가 있거든요. 세 종목 모두 상장 당일에 따따블까지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종목들이죠. 물론 현대임스가 다음날에 하한가로 바로 뚝 떨구긴 했지만 상장 당일만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유통 가능 금액도 200억 원대로 가볍다는 매력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꺾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수익률을 200% 이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회사 측이 제시한 피어그룹 플러스 사실상 이닉스와 사업 내용이 가장 유사한 나노팀이라는 회사를 포함시켰습니다. 1월 30일의 시가총액과 23년 3분기 연환산 순이익 기준으로 PER은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평균 PER은 17.81배가 나왔습니다. 이닉스의 24년 예상순이익 122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보면 약 23,952원이 도출되거든요. 공모가 14,000원보다 71% 플러스인 수준.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아예 가장 최근에 상장한 나노팀만 PER을 적용을 해본다면 주당 평가가액이 무려 약 65,900원까지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공모가보다 370%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공격적인 수치일 수 있지만 나노팀이라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유통물량 조건이나 확약이나 또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수치 등등을 종합을 해봤을 때 사실 분위기만 꺾이지 않았다면 따따블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기대치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따따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만 원 정도 그 위에서 팔면은 굉장히 만족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표치 또한 상장일의 시초가 수준이라든지 수급 상황에 따라서 조정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닉스마저 상장일의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을 한다면 앞으로는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지표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BKS 제24호 스펙이랑 동시 상장이잖아요. 뭐 두 종목의 유통가능 금액을 합쳐봐도 약 321억 원. 다른 종목 하나의 규모도 채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뭐 아예 꺾여버린 게 아니라면 서로한테 큰 타격은 없을 거기는 해요. 다만 앞서 동시 상장했던 우진엔텍과 대신 17호, 그리고 DS단석과 IBKS 23호, 하나 30호, 요때는 우진은텍과 DS단석이 상한가에 빠르게 잠겨줬기 때문에 스펙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좀 강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이닉스가 따따블에 안착을 못한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이전 케이스인 교보 15호 스펙과 NH 30호 스펙을 참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둘 다 고가 기준 150% 이상을 찍어주기는 했었어요. 뭐 IBKS 제24호는 100% 위에서는 그러니까 최소 더블 이상은 좀 가줬으면 바라야 보고 있습니다. 자, IBKS 24호 스펙의 경우에 1억을 청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31주를 받았다면 더블 가줘야 62,000원을 벌 수가 있거든요. 파킹 이틀치 이자는 약 15,760원. 아직은 그래도 조금 남길 수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사실상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씩 더 낮아진다고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러면 앞으로 비례 참여도도 낮아질 거고 경쟁률도 낮아질 거고 또 이런 정상화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스펙과 이번에 이 IBKS 24호와 신형 스펙 10호의 결과까지 보면서 2월 달에 잡혀있는 스펙 5개의 참여 여부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상장 라이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무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